옛날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말투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며 행실 또한 매우 고상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아들과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 내외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하며 살았고 집안의 화목함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객이 찾아와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과객은 여느 떠돌이와는 다르게 기품이 있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선비는 청년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생긴 대로 학식이 깊어서 아는 것이 많아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밤이 끝나도록 끝끝내 자신의 이름만은 밝히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도 청년은 몇 차례 더 찾아왔고 그와 얘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선비는 그때마다 꼭 하룻밤 묵어가라며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선비는 뜻이 맞는 그와 밤새 얘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선비의 집을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선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그 연유가 궁금했던 청년은 저녁밥을 먹자마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선비는 가만히 뜸을 들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송구스럽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님과는 상관없는 일, 또한 손님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선비의 말에 청년이 놀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연이 얕다고는 하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열릴 것 같지 않던 선비의 무거운 입이 열렸습니다. 저에게 아들놈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미가 일찍 죽어서 젖동량을 하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지요. 그리고 결혼하여 이 못난 아비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놈이 글쎄 큰 사고를 치고 말았지 뭡니까? 그게 뭔고 하니? 선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글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며느리와 정을 통하다가 발각됐지 뭡니까? 물론 그 때문에 자식놈이 벌 받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부잣집 대감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들놈을 벌하는 대신 우리 집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다지 뭡니까?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뭔 죄를 지었답니까? 죄 지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엄한 사람을 벌주는 격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밤 그 대감놈이 오면 낫을 들고 내가 죽나 결판을 낼 참이었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지요. 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설마 그 대감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겁을 주려고 엄포를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동네에서 모질고 사납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분명 반드시 이곳으로 와서 저희 집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잠시 바깥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선비는 밖으로 나갔는데 집 앞에는 노비 서너명과 함께 온 부잣집 대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감은 말했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를 건드린 죄 주고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다만 집안의 장남을 벌하여 대를 끊는 것은 내 원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 죄값은 치러야 하는 법. 그러니 오늘 밤 너희 집 장남 대신에 그의 며느리를 데려가겠다. 그의 말에 선비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따로 있는데 어찌 우리 집 며느리를 데려간다 하십니까? 왜 남의 집 며느리를 탐한단 말입니까? 제 자식은 죄가 있어 벌하셔도 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만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선비는 그리 말하고는 낫을 들고 그들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선비가 낫을 들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서늘해졌고 곧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선비의 며느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어서 많은 남정네들이 그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감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는데 품고 싶어 하던 여인의 남편이 자신의 며느리와 놀아나자 남편을 벌하는 대신 그 며느리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때 사라졌던 선비가 어느샌가 대감 앞으로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깥에서 수많은 포졸들이 대감네 일행을 에워쌌고 당황한 대감과 노비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청년 어사가 말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가 정을 통한 것은 정절의 훼손이고 이것은 분명 중죄임이 맞다. 그러므로 장을 쳐서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맞다. 하지만 죄 지은 이들은 놔두고 아무 상관없는 여인을 데려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나라에는 법도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게 옳은 일인데 너는 어찌 그리 아나무인으로 맘대로 행동하려 하느냐? 왜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여인을 탐하려 하느냐 말이다. 아니 나으리 그게 아니고 닥치거라. 내 너를 당장 의금부로 데려가 그 죄를 물을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여봐라. 내 이곳에 일을 마무리 짓고 갈 테니 너희는 이 죄인을 데리고 먼저 의금부로 가 있거라. 네, 나으리. 포졸들은 어사의 말에 대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사는 가까이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던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떠돌이로 변장하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는데 이곳에서 만난 주인 어른의 보살핌에 감동하여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동안의 은혜를 갚으려는 저의 행동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사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송구스럽다는 듯 말했죠. 아닙니다, 어사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헌데 저 대감은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다시 돌아온다면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어사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자에 대한 고발문이 많이 올라와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참이었죠. 이번만 해도 강상죄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마 2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복에 대한 우려는 염려치 마십시오. 어사는 그 말을 끝으로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로 돌아가 대감의 죄를 물어 유형으로 다스렸고 결국 대감은 먼 곳으로 귀양 가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 어사의 판결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이유로 간통한 남녀를 놔두고 대감의 죄만 묻는 것은 안 될 일이죠. 하지만 당시 양반네들에게 당한 평민들의 관점에서는 속 시원한 판결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